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7월 3일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첫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나 알리바바 등 250여 명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해서 정치적으로 얘기가 오가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쌍방향 소통이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주도 함께 주목해 보시고요. 전일장에서 2015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거래소 시장 오늘장에서는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장 2010포인트 부근에서 약보합 출발을 하면서 오전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현재도 4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0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 연속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24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138억 원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 팔고 있네요. 오늘장에서 35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죠. 이렇게 거래소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워낙 강세 여파에 자동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 1%대 하락,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단일 눈에 띄는데요. 5만 원 안착 이후에 오늘도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하고 있고요. 함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시장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2000선 안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일장 549포인트까지 올라섰던 코스닥 오늘도 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49포인트 부근에서 시작한 코스닥 현재 0.13% 오르면서 54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550선 재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죠. 수급은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4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을 해줬네요. 11억 원 개인과 함께 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가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주식 매각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도 1%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ENM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개장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다음도 오늘 1%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원익 IPS 11%대 급등하는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죠. 전일장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2010선 지켜내지 못하면서 1010원대 지켜내지 못하면서 1009원대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 저점이 또 깨지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는 1000원대에도 불과하다, 세 자릿수를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욱 힘을 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그 여파로 오늘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1000원대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삭은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시황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윤 멘토님 코멘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순환매와 주도주를 구분해보자라는 시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100점 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나갈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시황 코멘터리 잠시 들어보긴 했지만 역시나 김선윤 멘토님 이번 주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확인하고 넘어가자. 오늘 장 우선 관망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네, 내일입니다. 네. 하루 남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그냥 이 얘기만 합니다. 지난주에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이번 주에도 제가 계속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요. 진짜로 만약에 7조 원 중반, 7조 초반대 영업이익이 나왔다 컨센서스가 그러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여타 모든 종목들 환율 우려감으로 실적 안 나오겠거나 시장 받아들이고 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IT 부품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제가 말씀드릴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조 5천억대 이렇게 나와버리면. 반면에 8조 원 나오려면 그래도 조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에서 오후장 방송에서 종목을 대거 정리를 좀 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거 정리를 했습니다.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제가 항상 좋다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서 좋은 거 사면 장땡입니다.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돈 벌어놨잖아요. 적게나 벌어놨습니다.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내일이 중요한 기로. 그렇다면 내일 또 당장 사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내일 보고 오후장까지 확인하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도 시장 보고 그때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코스피 지수들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0.7%, 현대체계화차 1% 이상씩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2.4%.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이었죠? 다 정리시켰습니다. 어제. 그렇죠? 시장 분위기 잘 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도 오후장까지 가장 중요해 보실 것은 수급. 역시나 기관들이 왜 파는지, 누가 파는지 잘 보십시오. 기관들 시장 지금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포인트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웬더도 많이 사지 않아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실적주와 주도주를 구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종목군이 있고, 그리고 주도주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주도주일까요?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종목군, 어떤 종목군이 주도주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방송 꾸준히 시청을 하셨다면. 자, 그럼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상방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방부터 시작해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지금의 어제와 똑같은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거래량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대한 주포는 바로 외국인이었죠. 그런 외국인의 평균적인 포인트를 한번 본다면, 자, 여기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랠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끌어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잡히겠습니까? 상단 이 매물권 정도에 잡히겠죠. 그래서 오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관이 시장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외국인이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는 상당히 낮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201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외국인의 투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생기는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기관이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외국인이 꾸준히 사서 평균 단가를 크게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평균적인 단가를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할 수 있고 같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관점은 우리가 좀 더 상방에 무게를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 그러면 순환매주와 그리고 주도주는 딱 구별이 되겠죠. 주도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군이 바로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종목 잘 캐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중점적으로 사는 종목들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 들어봤고요. 선상주 오늘까지의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유 멘토의 선상주 수익률인데요. 포트가 참 간소해졌습니다. 현재 포트에 세 종목 담고 있는데 모두 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번 주에 편입한 NC소프트 무려 벌써 3%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한국항공우주와 이지바이오 역시 1%가 넘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우 멘토의 포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5종목의 보유가 돼 있습니다. 유성기업 3%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CJ도 2%대, 한미사이언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오늘의 선상주 힌트 바로 나가봅니다. 누적 수익률 먼저 확인할게요. 김선유 멘토님 오늘 포트를 간소하게 정리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더 올랐습니다. 50%가 넘어섰고요. 53.5%, 이상루 멘토님도 1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상주 힌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실수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선상클럽이 첫 개편을 맞아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 김선윤 멘토님 역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니까 힌트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그 대신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자, 부산과 포항으로 갑니다. 자, 부산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그 종목 의견을 들력을 말씀드리면서 종목도 5가지 드렸는데 다 대박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수익률 장난이 아니라 수익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중에 한 종목이 네,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강연에 오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하반기 전략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강연에서 해드릴 핵심 포인트 정말 재밌는 거 준비했습니다. 이건희 vs 홍라입니다. 자, 여기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 그 종목들의 흐름, 테마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희 vs 홍라이. 홍라이 관장이 승리하게 될 경우 그 관련 흐름 주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 진짜 엄청나게 갈 겁니다. 그렇죠? 뭐 준비했을까요? 강연에 오셔야 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희 대 홍라이라 저도 솔깃해지는데 어떤 이야기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지고요. 이상루 멘토님 오늘의 선상주 CS로 시작하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힌트 쉽게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강연회에서 어떤 강의 해주실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보시면 되고요. 강연에 오세요. 오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선상클럽을 하면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바닥 다 잡아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포지션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수, 그러면 누구 입이 맞겠습니까? 오셔서 제가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시고,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적금, 예금 지금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질 이자가 제가 보니까 2.4%,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바라봐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좀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입니다. 상반기 내내 시청자님의 포트가 지지부진했다면 하반기에 시청자님의 포트의 높은 상승률을 이끌어줄 종목들 대거 준비하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마련된 강연에 꼭 참석해 보셔서 알짜배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시간 내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참여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2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02-3153-2611번, 2612번 전화번호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문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742 하나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다. 김선희 멘토님 기간 매수시가 좋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경쟁사가 너무 많다. 매수해보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기관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윈스라는 종목에 많이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네. 네트워크지 보안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흐름을 볼 때 바닥에서 좀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흐름, 추세에 대해서 하단 포인트가 사실 이 윈스라는 종목에는 보이긴 합니다. 자, 같이 차트를 좀 보시자면요. 자, 현재 보자면 이 고점 포인트들을 라인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칠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디부터 선을 긋냐면 위에부터 선을 잡습니다. 위에부터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자면 요렇게 라인이 여러분 잡히죠? 그쵸?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다시 내려보자면 현재 구간대는 어찌 보면은 거의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오거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를 제가 좀 뒤로 좀 빼드릴게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자, 일봉으로 보자면, 여기서 또 서서히 위를 올라가는 포인트, 22선 돌파 포인트도 보입니다. 네. 그럼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아까 주봉으로 가서 보자면 어디까지 그럼 가는 것이냐. 여기 가격이 얼마? 11,000원 후반대인데 12,000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일봉으로 다시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가 필요합니까? 수급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수급은 열어보니까 완전 이거 뭐예요? 좋지 않네요. 좋지 않아요. 기관들 다 나가고 있어요. 누가 이걸 끌어올려줘야 되냐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이 좀 더 위로 올라가고 10,000원대 막 갈라고 하면서 기관 매수 들어오면 정말 나이스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셔야 되지. 차트 흐름은 기가 막힙니다. 네. 하락이지만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수급은 약간 공백. 이 외인들의 수급은 믿지 마세요. 기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간이 이 친구를 이끌고 있으니까 기간 보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오늘장 1%대 반등하고 있어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수급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매수 사인이 들어올 때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으실 종목 안전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CJCGV 매도해도 될까요? 583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도도 좋다. 기관 매도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김선희 멘토님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0833님 저희에게 매번 문자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뭐가 부족한가요? 국민들의 정서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일단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뭐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뭐 CJ, CGV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영화들이 있죠. 뭐 군도라든지 아니면 명랑 맞죠?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되는 신작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영화 산업 자체 그리고 CJ, CGV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플렉스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흥행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오르더라고요. 그 전에 항상 오릅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당연히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흥행 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흥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벌써 그때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CJ, CGV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정서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완연되어 있는 만큼 그렇게 예전만큼의 뭐 3억 명 돌파다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영화 극장 관객 수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가장 좋겠고요. 아무리 중국 쪽에서의 CJ, CGV가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국내 수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실적 자체는 이미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빠지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타이밍은 하반기에 돌아서는 타이밍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작들의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선반응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CJ, CGV 저희 김선유 멘토님 포트 중에 있었는데 오늘 포트를 대거 정리하면서 저희는 이미 수익권에 들었죠. 네, 수익이 난 상태로 제가 정리했어요. 지금 정리하셔야 될 때는 수익권입니다. 네. 소폭입니다. 굉장히 소폭이에요. 그냥 뭐 매수가에 정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정리를 시켜드렸냐면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2D랑 3D를 봤을 때 2D 이용 금액은 올라가고 3D는 낮아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다 2D입니다. 2D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평균 이용 금액이 사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인트 맞췄고 최근에 대작들.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재미가 없다고 다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다 저도 보니까 아직 못 봤는데. 네, 그게 지금 관객 수 자체가 조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걸 판단이 됐는데 또 그게 또 그렇지가 않네요. 명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신의 한 수나 또 이제 군도 같은 영화 대형작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그 포인트에 맞춰서 살펴보자면 오히려 이제 뭐 신의 한 수나 뭐 군도 쪽에 뭐 아니면 끝까지 간다 이런 데 투자를 했던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가 좀 더 매력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CJ, CGV, ENM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J, CGV가 근데 조금 제가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매도 처리를 했던 것은 기간 매도가 오늘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정리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왜 사자마자 정리해 수익이 뭐 나지도 않았어. 현금 확보가 낮다. 시장 좀 보자. 그래서 현금으로 또 다른 거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따라오시라고. 제가 또 어떤 종목을 들을지 몰라요. 내일 잘 방송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CGV 수급 상황도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김선유 멘토님께서 포트에서 제하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다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이에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기 삼성 SDI를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면 이것도 같이 빠질까? 저기 멘토님이 다 팔으라고 그래서. 네,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어느 정도세요? 16만 5천 원이요. 16만 5천 원?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야, 한 달.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가 16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볼게요. 삼성 SDI에 아직 매도하지 말자, 적금처럼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김선유 멘토님 의견, 이상도 멘토님 역시 장기적인 종목이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네네. 저희 삼성 SDI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절대 팔지 말자, 조금씩 모아가 보자라는 의견 두 분 다 같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이상도 멘토님과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참 고우시네요. 네. 일단 삼성 SDI를 언제 지금 보유를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네, 한 달 전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기간은 그러면 상관없으시고요? 기간은 상관없는데요. 예. 저번에도 한번 16만 1,000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내려갈까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앞두고. 하단이 네. 좀 어디까지인지도 짚어주시면 예, 좋을 그러면 것 중요한 같아요. 부분은, 내가 마음고생 안 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얼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네요. 맞죠? 네네. 예, 그러면 그 가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는 조금 자불안석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일단은 시세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네. 흔들릴 때마다 그 가격대를 살짝 대있다가 또다시 나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그런 연애하는 기분이 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사실 좀 더 안정적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는 16만원대를 가장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자, 요 가격대가 되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강하게 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월 3일날 빨간색 화살표가 강하게 뜨면서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오면서 지금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지지 구간이 있었다고, 그죠?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갭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의 구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5만 7천원, 15만 8천원 가격대를 기준으로 저항과 지지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힘의 규정이 맞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힘의 균형이 맞는 자리가 지금 꾸준히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지지가 되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죠. 네네. 이 모습은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은 중요한 가격대는 아니고 거기 하단에 15만 7천, 15만 8천을 기준으로 이 가격권에서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바뀌고 있는 단위예요. 네네. 그러면 이 가격 자체를 좀 더 수렴하면서 나중에 주가 자체는 발산하는 과정으로 크게 상방으로 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16만 4천원, 16만 5천원 자리는 꾸준히 불안해하실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네. 지금은 예. 가격 자체를 딱 정하십시오. 제가 16만원 자체를 가격 기준으로 잡으시고 예. 그 가격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처음에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가격대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참 안 되겠죠. 사면 네. 예, 그렇게 좀 더 대응을 하시면 가격도 맞춰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안정돼지고 그리고 좀 더 즐겁고 여유롭게 좀 더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리고 네.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삼성 SDI 두 회사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출의 구조상으로 본다면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크게 빠지거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는 지금은 특화적인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2차 전지로 관련해서. 그러면 네. 예.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LG화학의 네. 주가 추이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관 있게 살펴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실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느 정도의 가격대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렸고요. 삼성전자보다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동향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한 종목이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네. 어머니, 다음 주 강연에 오실 거예요? 작년에. 다음 주에 부산에서 강연회 저희가 열고 있으니까요. 네.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거든요. 뭐, 토요일입니까? 네, 일요일입니다. 부산에. 일요일입니까? 네, 부산 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기, AVCNC인데요. 네. 이걸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매수 가격이 22,800원인데. 네.
그 가격에 거의 다 온 것 같아가지고 네. 과연 이걸 들고 가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타임에서 1차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참 나들이계신데 전화 꾸준히 잘 주고 계신데요. ABCNC 김선희 멘토님 더 들고 가보자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여기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지금 매도를 하자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일단 지켜보자, 더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우선 두 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우선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노 멘토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이거를 전에도 한번 ABCNC를 다른 분이 한번 하셨는데요. 네. 이거를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7월 1일까지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지금 이틀 동안 내려오는 상태인데,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22,800원. 22,800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못 팔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가가 빠져가지고 또 본전되고 막 나중에 또 마이너스 되고 이러면 더욱더 스트레스가 상하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익절가 개념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 안 무너지면 들고 가야지, 이 가격 안 무너지면 들고 가야지, 이런 개념 자체를 꾸준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지선 자체는 무너지고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은 또다시 봐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럼 쌍바닥을 찐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자, 이 가격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네. 21,400원짜리를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이 가격대까지 또다시 내려가면 또 시청자님이 가지고 가신 가격대가 또다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항상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익절가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완성된 수익률이 아니라 항상 변동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22,800원이었으면 주가 자체가 24,000원 넘었을 때 그러면 나는 23,500원은 익절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가 무너지면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갔을 때 사봐야겠다,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를 조금은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ABCNC 주가 자체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에 있던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봉입니다. 하단 바닥권에서 이렇게 봉이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봉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네. 21,5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가격대에서 반등을 받고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ABCNC가 안 좋았다, 주가에 대해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8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80%가 빠졌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업황 자체는 어떠냐. 네. 워낙 강세 기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뭡니까? 화장품주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국 콜마 신고가 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신고가 갔어요. 코스맥스 신고가 갔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황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는 좀 더 조정 구간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21,500원, 22,000원대까지는 내려와야지만 쌍바닥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머니 매수가가 쌍바닥권역이라서 그 부분까지 한번 내려와야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좀 약간의 손실검 마음을 좀 준비가 되셨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우선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ABCNC가 그 화장품 브랜드 더 페이스샵인 건 잘 아실 거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한 3위까지 밀렸다가 다시 조금 1위까지 올라왔어요. 중저가 네. 브랜드에서.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다른 뭐 화장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아모레지로 다 잘 가는데 네. 이 친구는 사실 소외를 받았거든요. 네.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분당 서현에 한번 놀러를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더 페이스샵을 아는 그 친구가 지인분이 가야 된다고 네. 거기에 무슨 파는 물건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매장이 없는 거예요. 네. 지도상에 4개가 있었는데 네. 매장이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주변을 뒤지고 있었는데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 화장품 매장 자체가 중저가 브랜드 매장이 진짜 10개가 넘는 매장이 그 길 한복판에 쫙 널려 있는데 네. 이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들의 이제 흐름 자체 매출이 더 이상 좋아지기도 정말 힘들겠다.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에이블 CNC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가 근처신데 네. 저는 충분하게 이미 한국콜마나 여타 다른 그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들이 뭐 중국 모멘텀이나 국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자, 그런데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거죠. 국내 시장은. 근데 중국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에이블 CNC가 중국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게 썩 재미있는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뉴스 기사 보신 적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왜 소외받는지는 이유를 아실 테고 그럼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도기 시장에서 네. 살아남기란 참 힘든 거. 미샤가 지금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나요? 미샤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 완전 뒤로 밀려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너무 힘든 시장. 먹고 살기 빠듯해졌어요. 옛날에 그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대형 사고를 쳤는데, 그쵸? 어마어마했죠? 삼성이 들고 나오고 또다시 2번 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또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조금 매수가 부근이시라면은 내일 삼성전자 흐름에 따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에이블 CNC 2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현금막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그 발표하기 전에 뭐 내일 지수를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좀 축사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어머니 말씀 주신 게 네. 가장 현명하신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본인 판단하시는 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네. 다음 주 오후 2시에 이 네. 부산일보 10층에서 열리거든요. 저희 강연에. 그때 두 분 다 오십니까? 네, 두 분 다 오시니까 네. 그리고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네.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보셔서 네. 종목 상담도 해보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바로 들어온 시청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 참 고우신데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 여기 서울입니다. 네, 서울이요. 오늘 참 비가 와서 걱정인데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네. 제가 락앤락을 좀 매수하고 싶은데 네. 좀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요? 네, 락앤락 오늘 1%대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하고 싶다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매수해도 좋은지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김선유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기관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실적이 중요하니 아직은 매수해보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우선 네. 포트에 담기 전에 저희에게 안전진단 전화 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두 분 다 네. 아직은 매수해보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이세요. 이상도 멘토님 만나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해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종목이요. 락앤락 제 전공입니다. 전공 종목입니다. 네. 이거 거의 뭐. 자, 이거 일단, 어머님이 그 집에서 살림을 좀 자주 하십니까? 그렇죠. 항상 하죠. 아, 하세요? 네. 그러면 집에 혹시 밀폐용기 락앤락 거 쓰세요? 아닙니다. 그죠. 아니시고. 자,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 하면, 락앤락 애들이 밀폐용기를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밀폐용기를 만들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사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한 20개, 25개 정도까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게 정말 한번 사고 나면 반영구적입니다. 네. 맞죠? 네네. 거의 뭐 전자레인지 돌려도 끄떡없고 뭘 하더라도 끄떡없습니다.
완성도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점 자체는 소비자한테는 정말 좋은데 기업에는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쓰니까. 그렇죠? 네, 한번 사고 나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무조건 그냥 한번 사고 나면 그게 반영구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형마트에 가면 락앤락과 비슷한 브랜드로 해서 다른 브랜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락앤락이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이거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상장이 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5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쫙 올라갑니다. 네. 네?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포인트 관계도 잡히죠. 이 포인트입니다. 이 가격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 가격대는 왜 반등이 또다시 크게 나타났을까요? 네. 바로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자라는 또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매장이 5군데 있는데 그 매장 5군데에 락앤락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만큼 잘 만드는데 중국 네.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완전 똑같이 베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락앤락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계속 밀폐용기 시장 말고 좀 더 사업적인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주방 용기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의 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났다, 이렇게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사주는 게 맞겠습니까? 좀 더 안정되고 난 다음에 딴 게 성공하면 그때 사는 게 맞겠습니까? 네, 조금 후에. 그렇죠. 네네. 지금은 어차피 들어가봤자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 차트에 의해서 반등만 나타날 뿐이지 네. 시세적으로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쭉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는 힘듭니다. 네. 지금은 그냥 살짝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차라리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시고 지금 업황이 살아있고 내 주변에서 마트에서 내가 많이 사는 거를 좀 더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피터 린치가 하는 방법이에요, 어머니. 전문가님.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또 매수하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따로, 저희가 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노 멘토님이 따로 연락도 주신다고 하고 저희 네. 방송 전에 이상노 멘토님 무료 방송하세요. 네. 그때는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종목들 참 많거든요. 솔직하게 네. 공개해 드리니까 한번 네. 받아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리고 TV를 틀거나 마트에 가서 어머님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제품들의 회사는 어딘지 좀 주목해 보시고 그 종목들 담아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전화로 만나봤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매도해도 될까요? 2009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해도 좋다. 기관 매도를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윤 멘토님 역시 시세가 완성되지 않았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윤 멘토님의 두 번째 의견 나갔는데요. 비읍, 티읕이 들어간 철강주 종목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09님께서 SK이노베이션 매도해도 좋을까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매수가가 11만 2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손실권역에 들어가 계신데요. 김선유 멘토님이 시원하게 상담해 주시죠. 네, SK이노베이션은요. 지금 유가가 추세는 하락이에요. 리비아에서 원유 재생산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 포인트가 더 추세로 이탈될 수 있는 이라크 사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 얘기 시장에서 하나요? 안 합니다. 그렇죠? 조용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원유 생산한다 그랬는데 이슈를 받아들이셨지만 시장 분위기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기로 이슈가 됐지만 또다시 하락 쪽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실질적으로 원유 유가는 좀 빠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고 오히려 유가가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되면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수혜주들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공주 같은 것들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렇게 급등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거 안 좋았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정리하시고
차라리 지금부터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 지금 원화 세 자릿수 진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원화 강세. 만약에 원화가 900원대로 떨어진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수 어떻게 될까요? 네, 출렁이겠죠? 원화 강세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올라가겠죠? 요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SK이노베이션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네, 2차전지 쪽에서 빨리 조금 해결을 봐야 되는데 아직 포인트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 아니면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가 선상클럽 방송 전후에 오전 9시에는 이상루 멘토의 무료 강연회, 그리고 오후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토요일은 포항을 먼저 찾아가고요. 일요일은 부산 지역 시청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리고 있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설렁설렁 한번 나들이 나와 보시는 겸 저희 멘토들 직접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